하면은 후다닥닥 뛰어나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가운하고 청진기를 안 했을 때는 노숙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이센스 다 딴 다음에도 뭐 그게 직업의 일부이지 어떤 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권을 가진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본인들의 잣대로 남의 직업에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의사들은 헌법 소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의사협회 회장, 전임 의사협회 회장인 최대집 씨가 그때는 일반 의사들은 투쟁을 안 했고 의대 학생들하고 전공의들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도 다 그렇게 없어지는 마당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투쟁을 했고 전공의들도 트레이닝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투쟁을 했는데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그 전임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여자 정책의장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밤 1시에 딜을 해서 학생들이나 전공의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본인이 그렇게 전권을 가지고 위임받았다는 그 상태에서 투쟁을 멈추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다음날 본인 재판이 무죄가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본인을 위한 사익을 위해서 그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서 공의롭게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딜을 하면서 그 다음날 무죄가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또 다시 의사협회의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중책을 맡아서 투쟁에 앞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의사협회 회장 고관둔 다음에 김용민 또 변희재 이런 사람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집회를 계속 해오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파였다가 좌파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협회를 대변해서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필수 회장도 똑바로 해야 되고 최대집 씨도 정말 양심이 있다면 공의롭게 일을 똑바로 해야지. 그 자리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이 만들어준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일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 탁상 공론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함부로 의사면허 박탈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 본인들도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떤 한 개인 이동욱 회장을 생각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뭐 저야 뭐 의사가족이라서 갔다고 치지만 나머지 동지님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그게 남의 일이기도 하고 내 집안의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 같이 가서 투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옥천에 유경수 여사님 98주기 탄신일 때 저희가 또 7분이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날 거기서 뵙다고 몇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지구청 앞에서 오셔서 이렇게 힘이 돼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이 박사도 알리는 기회가 됐고 우리 애국 동지님들도 또 가서 그렇게 보람되게 투쟁에 참가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저희들이
어쩌다가 한 번 갔지만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 하루는 참 보람 있는 하루였었습니다. 네, 저희들 누구든지 오이박사 회원뿐만이 아니라 애국동지님들은 어떤 현장이나 어느 집회나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같이 동참하고 머릿수레도 보태주는 그런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공지하고 또 같이 이렇게 가시자고 권유할 테니까 기회가 되면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이박사의 상임 고문님이시고 의학박사이신 자유대학 고문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지분들도 이제는 한 7년 세월 아스팔트 나와서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면역력들이 약해지셔서 그런지 뭐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그러셔서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이 한 7, 8분 되셨습니다. 오늘 또 특히 산업은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분들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뭐 몸살이 나고 뭐가 돋고 그래서 못 나온다고 전화를 왔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은 인류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 사류라는 말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민이 정말 삼류도 못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처럼 개판이 되었고 가짜 사이비 몰입애들의 난장고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충숙이라는 가짜 국회가 의료 악법을 발의해서 11월 2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건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의사 면허 정지가 아니라 아예 면허를 박탈한다는 법입니다. 다른 업종의 국가 면허 소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할 판검사, 변호사, 교수와 교사, 경찰 및 공직자들에게도 적용치 않는 법을 특별히 의사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그런 무지몽매한 발상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판이 정말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국회 당신들이 우리 의사면허 따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준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들은 주사파 기생충들처럼 기밀성 장학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학과보다 몇 배나 비싼 등록금을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6년 이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주사파 기생충들이 매일매일 데모하고 술 먹고 혼숙할 때 우리는 날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취득한 의사면허인데 무슨 억한 심정으로 날로 빼앗겼다고 하는 것인지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이 저희들보다 대학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을 때 3배, 4배, 5배의 월급을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들은 받았습니다. 왜? 졸업한 지 벌써 한 2년, 3년 지났기 때문에. 잘난 국회들은 잘 가지도 않는 의무 군 복무를 10주에서 12주 군의학교 훈련을 마치고 중위 대위 임관 후에도 만 3년, 그러니까 꼬박 36개월을 군대에서
아니면 오지 무의촌에서 근무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한 14, 15년 동안 다 끝내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봉직하든지 개업하든지 매일매일 잠을 설치고 끼니를 건너뛰면서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의 최전선에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고 여러모로 열악한 진료 환경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연구하고 의사란 직업을 천직으로 사명감을 갖고 치료에 전념해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갖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의료 후진국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염원이었던 최고의 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앞장서온 역전의 용사들을 나라를 망치고 온갖 특권으로 호의호식하는 당신들 가짜 국회들이 어찌 감히 남의 고귀한 의사면허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직종의 국가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확대하든지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처벌에만 국한되어야 타당성이 그나마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제적의 근본 이념도 원칙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욕심으로 나라야 어찌되든 앞으로 죄 없는 이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한 번 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면서 인기 영합하는 악법 개법을 만들으라 없는 잔머리 굴려가는 주사파 기생충들의 눈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주사파 기생충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이면서 또 그래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의사들의 면허 박탈은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가족은 물론 같이 일해온 여러 동료 직원들, 심지어 진료받던 환자들에게까지 많은 충격과 불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들 모두 당신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의 특정 필수 분야를 책임지고 누구보다도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온 소중한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들이 없으면 이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긴박하고 힘들 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의 기쁨도 서로 나누면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선량한 이웃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마음 공부이자 인생의 수련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밤낮없이 아픈 이들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면서 열심히 사는 전문 직업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싫고 또 부럽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인 자긍심까지 빼앗았어야 어찌 당신들을 올바른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낙후된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그럴듯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의료수가 조정이 없다면 또 의사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존중과 배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2배가 아니라 3배로 늘려도 결국은 의료 대란과 엄청난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의료 선진국에서 세계 최하의 의료 후진국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전에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었던 베네수엘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과 필리핀 등이 겪고 있는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들의 실제적 피해를 죄 없는 우리 국민이 훗날 모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고 있고 필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팽개치고 피부, 미용 분야 진료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시골이나 인구가 별로 없는 낙후 지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병의원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어느 누가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공직자들도 기피하는 현실인데 어찌 의사들에게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한단 말입니까? 소통하면서 왜 이해 당사자들인 의사들과는 소통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독재자라고 떠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5.16 혁명 후에 북한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의 의료 및 사회 안전망과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첫걸음으로 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셨고, 그분은 단계적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논의해서 또 설득함으로써 그 당시 의사들의 양보와 진정 어린 참여를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둘도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국회가 되고 싶으면 공부 좀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똑바로 챙겨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데 우리만 조금 먼저 진실을 알았다고 특별한 것도 잘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삶이 어느 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생에 업과 인과가 없다면 금생의 이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서로 간의 이전에 대한 의무와 도리, 각자의 삶과 이상, 그리고 의지가 각자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인연이 있으면 거부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리로 나서서 사기 불법 탄핵이 무효라고 외치고 이제 모두 정신 차려서 다 같이 깨어나서 나라를 구하자고 외치는 것도 우리들의 운명인 것이고, 이 운명이란 존재는 거부하려 들면 들수록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니까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당당하게 꾸준하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여기저기 많이들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합니다. 헌법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나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내로남불에 익숙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을 믿는 그런 국민이 대다수인 나라는 희망이 정말 없고 결국은 끝없는 추락만이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불법 탄핵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살인적 광주 재판, 최근에 개봉된 서울의 봄에서처럼 날조된 거짓으로 한 인간을 향한 끔찍한 범죄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또 별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 그러한 국민이 대다수인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어서 빨리 망해야 하는 허접한 국가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다 같이 망해서 고통받지 말고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서 정신혁명, 사회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희망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